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꼭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멀리 있다는 이유로 꼭 먼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말을 해서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미워하고자 했는데 또 내 맘에 쏙 들어오는 얘기들을 하는지, 맘 놓고 편해하지도 불편해하지도 못하는 나는 참 속도 없다.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 없이 가깝다는 이유로 자주 마주치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 오래 곱씹어 생각하여도 멀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마주할 수 없는 것, 둘 중에 더 나은 것은 무엇일지. 가깝고도 먼 누군가와 나 사이에서. 헤비케이 헤이비더 라디오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이비더 라디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한 주이셨는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나 헤이비더라디오 @gmail.com으로 짧은 사연과 긴 사연 전부 다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꼭 읽어보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옆에 제 유니버스의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오프닝은 가깝고도 먼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가깝고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갑자기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운해하고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을까 하는 와중에 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가깝고도 먼 사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여행을 해드리는 라디오 대여소의 개업날입니다. 모두 겨울을 이용해서 짧게라도 여행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행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마치 그곳에 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가볼까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렛츠 좋습니다. 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떠나고 싶은데 과제가 내 발목을 잡고. 떠날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가 날 붙잡을 때 프로 여행러 두 분과 함께 라디오 대여소에서 대신 여행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을 대여해드립니다. 이다영, 조이소의 라디오 대여소. 반갑습니다. 라디오 대여소의 점원이신 이다영, 조이소님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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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우리 코너 첫 방송이에요. 첫 방송이라서 네. 짧은 소개와 함께 어떻게 임해 주실 건지 각오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이다영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네, 우선 헤비케이 헤이비더 라디오, 헤비케이 유니버스의 일원이 된 거를 너무 영광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맡은 코너가 여행을 대여해드리는 라디오 대여소라는 코너인데 제가 또 여행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재밌고 즐겁게 유익한 정보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우리 조이소님이신데 아직은 그 얼굴 공개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셔서 오디오로만 함께 하게 됩니다. 조이소님. 네, 반갑습니다. 조이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 또 헤비케이 유니버스에 취직을 시켜주신 헤비케이 대표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네. 월급은 줄 줄 모르겠네요. 네, 저도 굉장히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들, 가본 것들, 본 것들 최대한 눈에 보이게끔 좀 상세히
좋습니다. 표현해드리고 그렇게 또 대신 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이제 저희가 라디오 녹화하기 전에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네. 이제 두 분도 처음 뵈시는 분이었으니까 네.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방문하신 나라를 합해 보니까 약 30개국 정도를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밝히는 저의 해외 여행 경험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완전 전무예요. 진짜 왜 그랬어요? 뭘 그러니까 했어요?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정말 이제 가보고는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열심히 또 살다 보면 난 이제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와중에 뭔가 그런 걸 그만두기가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뭐 처음 여행을 가게 된 이유, 뭐 계기 같은 거 어떻게 될지 혹시 이소님이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일 쉬실 때마다 제가 충주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충주 근교로 당일 여행을 기차 타고 많이 다녔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애초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니면 어디라도 좋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쭉 조금씩 더 먼 곳, 더 새로운 곳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커졌죠. 그리고 성인 되기 전에는 국내를 정말 많이 다녔고 20살 되고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여행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던 찰나에 네. 좀 바다를 건너보고 싶더라고요. 그 해외로?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약간 뭐 섬 아닌 섬나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들었고 그래서 건너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해외 여행이라면 좀 이렇게 부자들만 가는, 네, 부자들만 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쵸. 또 어리고 20살 때였으니까. 그쵸. 20살 때고. 그쵸. 네네네. 저에게는 그 대학도 너무 큰 곳이었거든요. 충주에서 딱 나왔더니 네. 너무 큰 세상을 우물 밖으로 나왔더니 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외 여행도 부자들만 가는 것 같다는.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음. 진입장벽이 사실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좀 못 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말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 형한테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누워서 TV 보고 있었고 TV를 켜놓고 누워 있었고 저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이 막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떠나서 그냥 일단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네. 네. 그래서 그 룸메이트 형한테 형 우리 일본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진짜 뭐 대본처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그냥 네. 형 일본 가자 했더니 그래? 이러는 거예요. 만화처럼. 만화처럼. 네. 일단 중요한 건 둘 다 여권이 없었고요. 네, 일단 첫 여행이니까. 여권도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고 다녀온 게 지금까지 다녔던 해외 여행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랬어요. 그렇게 네. 시작을 했죠. 원래는 국내를 좀 조금씩 가보다가 네. 뭐 부모님하고도 함께 그죠 거의 네. 그렇게 다녔죠. 뭐 가보다가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견문을 넓히게 된 그쵸.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상상으로만 하던 거를 네, 실행으로 옮기게 된. 그렇죠. 그렇군요. 그 형분이랑 이렇게 잘 맞은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인데 두 분 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잘 맞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화처럼.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형 일본 가자 이랬고 그 형도 그냥 가자니까 그래 이랬던 건. 근데 그래서 진짜 처음에 도착하고 나서 진짜 왔네. 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진짜 왔네. 진짜 왔네. 어떻게 왔지? 그렇게 네. 그렇게가 시작이었고. 네, 저는 그럼, 그게 시작이었죠. 그럼 다영 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약간 제 스스로도 조금 역마살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집에 잘 안 있고 좀 많이 나가 놀고 요랬던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항상 여행에 대한 호기심? 이나 좀 다른 세상에 대한 궁금함이라던가 조금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랑만 여행을 가다가 이제 20살 때 제가 재수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재수를 결심하게 되면서 조금 기분 전환이 필요해가지고 혼자 경주에 여행을 갔어요. 네. 저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무모하게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또 이렇게 혼자 힘으로 계획하고 여행을 하는 게 되게 재밌고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 네. 맘대로 이제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을 좀 자주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후로는 뭔가 조금 일탈이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거나 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마다 좀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여행을 좀 자주 했지 않았나. 아,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나서 남는 것들 중에 후회가 딱히 없는 거네요. 갔다 오면 항상 좋은. 그쵸. 네. 거의 당연하죠.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사실 본능이에요. 그쵸. 지금 있는 곳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맞아. 본능. 일상 본능의 탈출의 일환. 욕구가 네. 크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음. 들어보니까 그냥 저에게는 부러움만 남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뭐 떠나고자 하는 본능을 죽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여소의 점원 두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가깝고도 먼이란 제목이었는데 오늘 소개할 이 나라를 위해서 지은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의 라디오 대여소는 일본으로 떠나봅니다. 네, 귀엽다. 귀엽나요? 준비는 해봤는데 네. 네. 뭐 여행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라고 하면 이제 넓잖아요, 되게. 그쵸. 열도라고 하는데 길죠. 그렇죠. 길죠, 그래서 그쵸. 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 간사이와 이 규슈 지방을 한번 대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두 분도 첫 해외 여행의 경험이 일본이시고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보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해외 여행 중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일지 이소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컸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체 제가 일본 문화 그리고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너무 영화들을 좋죠. 네, 그쵸. 우리가 모두들 다 아는 그렇죠. 그 지땡 스튜디오의 작품들. 지브리요. 네. 네, 다. 아니 네.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네, 저희가 진짜 지브리 스튜디오를 음. 정말 좋아해서.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보다 보니 당연히 히사이 시조의 음악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또 그렇게 일본 음악, 일본의 클래식 음악, 뉴에이지 음악에도 관심이 가서 그냥 저한테는 당연히 처음에 나가 본다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그곳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영 씨도 일본을 가보고 싶었던 이유. 저도 뭐 비슷한데 아무래도 일단 가깝기도 하고 정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좀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 저도 좋아하고 되게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뭔가 청량한 그 일본만의 느낌이 그죠. 뭔지 아시죠? 감성 네, 있죠. 있잖아요. 일본 감성. 그런 특유의 분위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그쵸. 많고 또 일본 나라 자체가 개성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참 가고는 싶었는데 가보진 아직 못했는데 그 두 분이랑 먼저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두 분이서 일본을 좀 여러 번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 갔을 때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 딱 일본 공항에 내렸을 때의 뭐 첫인상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다영 씨? 네. 저는 사실 뭐 공항에서 나오면은 뭐 어디든 그렇듯이 바로 여행지가 시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처음에는 큰 인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공항에 이제 안내판, 표지판, 언어가 이제 일본어로 써져 있고 방송이 일본어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때 조금 이제 진짜 일본에 도착했구나 마냥 두근두근하고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그 공항에서 편의점에 바로 갔었어요. 딱 처음에. 네. 근데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한 5년 전쯤 갔었거든요. 5년 전. 네, 아니다. 4년 전. 4년 전. 네. 그쯤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희 지금처럼 저희도 편의점 지금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뭔가 제품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워낙 편의점 음식들이 유명하니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네. 그게 이제 쫙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일본이구나. 맞아요. 이게 일본의 편의점이구나. 공항에 내렸을 때도 공항에 편의점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네, 그쵸. 거기부터 뭔가 그 다른 분위기인 건가요? 그랬던 그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음. 한국 편의점에서는 맥주만 사 마셨지 뭘 그렇게 네. 뭐 밥을 그러니까 뭐 도시락이나 그쵸. 간단한 건 먹었지만 진짜 식사를 편의점으로 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거기서는 식사가 가능했어요. 아. 굉장히 아. 퀄리티- 종류도 어. 되게 퀄리티- 다양하고. 아, 제대로 뭔가 끼니를 때우는 게 네. 편의점에서 네. 가능하다. 네. 아, 그렇군요. 충분히 그럼 가능. 이소님께서는 일본 딱 가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네. 된 게 그냥 갑자기 가자 해서 계획을 했는데 네. 막상 가니까 일단 도착하기 힘들더라고요. 막상 갔는데. 네, 처음에 이제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좀 일단 아. 힘들었어요. 음. 제가 그 전날까지 입시 스텝을 했어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2015년 1월 18일까지 네. 저희 학교 그 1호학번 뽑는 정시 어. 스텝을 하고 네. 9일이나 했어요. 9일 동안요? 네, 9일 동안 되게 했어요. 오래 했네요. 되게 오래 했다. 어, 네. 네네네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잠도 못 자고 일단 그 상황에서 그렇죠. 네. 공항으로 갔고 음. 심지어 이렇게 해외로 나가보는 게 처음인데 네. 연착이 되더라고요. 연착이. 네. 흔한 연차- 일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흔한 일인데 어. 그때는 나 왜 처음 가는데 연착이냐 그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출발 전에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제가 뭐 생각했던 그 일본의 뭐 감성, 일본 사람들에 대한 뭐 일본 사람들 좀 친절한 그런 이미지, 일본 사람들 좀 친절한 네, 이미지가 네,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지금이야 이제 여행을 많이 좀 다녀보면서 공항 직원들은 하루에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는 그걸 잘 몰라서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네, 이런 느낌이었구나. 처음엔 괜히 막 좀 상처받는다. 별로다. 별로다. 나는 뭔가 여행 왔는데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처음엔 좀 그게 별로였죠. 공항에 네, 갔을 때 그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네, 좀 이런 별로였어요. 분위기구나. 처음엔. 음. 솔직히. 조금은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분 다 네. 이게 일본으로 향한 여행이 네. 첫 해외 여행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설렜던 첫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일본 여행이 가면은 한국인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쵸. 저는 첫 여행을 기점으로 일본을 총 5번 다녀왔는데요. 5번. 네. 간사이 지방만 3번 음. 다녀왔고 또 규슈, 북큐슈 지방 2번 이렇게 다녀왔어요. 네.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오사카였고 네. 오사카 근교에 있는 이제 고베랑 교토. 고베와 교토. 네, 교토 옛날 일본의 수도였죠, 교토가. 그렇죠. 네. 그래서 간사이 지방 3개 도시, 세 개 그다음에 도시. 후쿠오카, 규슈 지방은 후쿠오카랑 야나가와 또 다자이우 이렇게 3군데 도시를 가봤어요. 네. 오사카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네, 가장 많이 가요. 실제로 좀 그 한국이랑 가까운 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사카, 도쿄 이렇게 제일 네, 제일 제일 많은 많이 곳. 가죠. 그쵸. 그렇죠.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이라 일단 전 진짜 한국인이 많아요. 그냥 길 물어보고 싶으면 저도 처음에 그 구글맵스 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물어 가야 되는데 뭐 1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길 물어보고 싶으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근데 저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오사카 성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한국인한테 한국어로 네. 오사카에서 질문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오사카 성을 가는 중이었어서 그냥 같이 가요 이러고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진짜 그 정도로 사는 거죠. 네. 한국인이 많다. 또 괜히 이제 또 타지에서 동향 사람들 만나면 맞아. 반갑나요? 네, 괜히 그 동지애라고 네. 해야 될까? 좀 반갑죠. 네. 그렇군요. 좀 네. 그 다른 나라에 네.
다른 도시에서 네. 거닐다 보면 네. 딱 봐도 뭔가 한국 사람인 것 같은 티가 좀 나나. 아이 그냥 써져 있어요. 아 한국인이라고 써 있다. 그 있잖아요, 막 그 모자에 뭐 외국인 이렇게 써 있는 모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태원 그렇죠, 가면. 진짜 있죠. 그냥 한국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마에 뭔가 써 있는 것 같이. 그냥 보여요. 아 티가 나는구나 이게. 한국인들은 딱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인들만 맞아요. 특유의. 맞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오사카에서 좀 에서도 특별히 좀 많은 곳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사카 성, 음. 그다음에 그 하늘정원, 아 하늘정원. 공중정원, 공중정원, 네. 공중정원, 네네. 공중정원이랑 일단 제일 많은 데는 도톤보리. 여기는 그쵸. 도톤보리. 여기는 서울로 치면 그냥 강남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동, 아, 강남, 그런 진짜 느낌이구나. 이런 네, 느낌. 그래서 강남역 12번 출구 앞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10번, 11번 디테일한데. 그쪽 그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먹자가 시작되는 그 네. 북은 우리 그런 그냥 느낌이군요. 지나가다 막 아는 사람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 실제로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신사이바시, 신사이바시. 그 시장 있는 쪽 아, 진짜 그렇게. 특히 더 많아요. 그리고 저 안 가보긴 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그냥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정말 저는 유니버셜을 가봤는데 아, 한국 그래요? 분들 굉장히 많고 워낙 뭐 또 놀이동산이니까 관광지니까 다. 음. 근데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람도 많지만 음흠. 저는 좀 놀이동산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면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유니버설 들어요. 스튜디오 네, 그 너무 잘 꾸며놔서. 규모가 엄청 큰가요? 근데 저는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아, 않더라고요. 그 저희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에 비해 보자면. 롯데월드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 경주월드 느낌?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저 거야? 안 가봐서 모르.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 너무 그거를 기대를 크게 하고 가가지고. 음. 근데 제가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을 때 좀 아팠어요. 아, 하필 놀이동산 그래요? 가는 날에. 그런데 그 아파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아파서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그 이제 테마가 있잖아요. 뭐 어디는 스파이더맨, 뭐 어디는 미니언즈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렇구나. 테마도 다 살펴보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좋다. 네 가시면 플라잉 다이노소어라는 놀이기구 꼭 타시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어떤 플라잉 다이노스.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건데 아. 되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롤러코스터예요. 오. 진짜 나르는 익룡이 날듯이 나르는 익룡. 그렇게. 딱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재밌겠다. 그래서 재밌겠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번 꼭 네. 가보시고 그 외에 또 음. 오사카에서 추천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네 저는 카페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카페를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타하마라는 곳이 있는데 네. 기타하마 역 앞에 보면은 강이 이렇게 있고 그 강변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 이제 강바람 맞으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 그런 곳이 또 있고요. 좋다. 그리고 또 네. 빈티지한 그런 골목골목의 카페 같은 걸 좋아하신다 그러시면은 나카자키초라는 곳이 나카자키초?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에 카페 거리라고 요것도 되게 요새 많이 한국인 분들께 알려져가지고 네. 거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일본 하면 쇼핑을 빼놓을 수가 그쵸. 없잖아요. 쇼핑. 좀 편집샵이나 이런 거 쇼핑하시고 싶으시면은 오렌지 스트릿이라고 그 거리가 있어요. 그쪽에 네. 가시면은 좀 이것저것 쇼핑을 많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기타마 음. 주변에 있는 곳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약간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네네. 나카자키조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메다 공중정원 갈 때 네. 같이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갔던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하루에 이렇게 다 가기에도 뭐 부담은 없는 거리들이라서 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금 그 우메다 공중정원이란 말이 나왔는데 네네. 여기가 약간 타워처럼 돼 있어서 네, 맞아. 오사카를 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그래서- 제일 유명한 여행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쵸. 그냥 건물 옥상이에요. 사실. 네, 약간 그런 네. 느낌? 근데 예쁘게 이렇게 유리 있고 음. 거기 한눈에 좀 보고 싶으시면은 네네. 공중정원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메다 쪽에 가시면 근처에 햇파이브라고 네. 관람차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관람차도 또 타실 수 있고 음. 이게 근데
너무 좋은 게 이제 일본 여행은 이따 교통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이 패스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공중정원 그리고 관람차 네. 그리고 이제 도톤보리 강에서 크루즈를 타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이 주유 패스 하나로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아.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그 주유 패스라는 게 네. 그 주유, 그러니까 차에 주유를 하는 주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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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 아예 다른 단어인 건가요? 그쵸. 뜻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교통 패스권? 네, 오사카 주유 패스가 있고 간사이 스루 패스가 네. 있는데 아, 저도 오사카 이 주유 패스는 안 사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사카 주유 패스를 구매를 하시면 네네네. 오사카 지역 안에서 뭐 교통편 그다음에 요런 좀 핫스팟들, 네. 핫스팟들을 이제 입장을 할 수 있는 아,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그런 굉장히 것도 있을 많을 거예요.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간사이 스루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간사이 지방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대표적인 관광지들에 그냥 있는 그냥 근교 도시들 네, 우리나라로 갈 때? 치면 그냥 경기도권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쵸. 아, 많이 잘 쓰면 절약이 돼요. 되고 코스도 잘 짤 수가 있고 그쵸. 그런 거 네. 주변을 네. 통해서. 근데 여기가 지하철이 다 민영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뭐 1호선, 3호선 이러면 쉽고 좋은데 네네. 그 선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치. 아. 그리고 네. 비싸고 뭐 해비선, K선, 아, 그래요? 막 이런 일에 다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잘 돼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처음에 길을 이제 교통편에 관한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하고 네. 좀 이제 오사카에서 좀 추천할 수 있는 음식들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선님? 일단 오사카 하면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뭐 많았다 해도 와 뭐 진짜 엄청나게 많다 이거보다 그냥 네. 다 맛있었어요 저는. 아, 네. 모든 저도. 게. 예, 이것도 맛있었고 저것도 맛있었고 그 여행자 입장이라서 네. 더 맛있다 느꼈을 수도 죄송하지만 있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 먹을 거 얘기하니까 어. 지금 앞에 거 잘 모르겠고 가장 신나 갑자기 보이시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여기 뭐 하나 놓고 하죠. 먹을 빵 같은 거 하나 놓고 해야겠다. 근데 다 맛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간이 좀 세고 달달한 거를 잘 안 먹는데도 아, 네. 거기서는 짠 것도 다 맛있더라고요. 아, 원래 좀 담백한 거 좋아하는 편인데 네. 거기서는 다 맛있었다. 그냥 다 맛있어요. 그렇게. 네. 짜면 물 마시면 되니까. 그런 그쵸. 생각이었죠. 아까 우리 다영 씨도 네. 뭐 싱거울 바엔 짜게 먹는 게 낫지 약간 네, 이런 저는 약간 주의이시기도 한데. 반대 반대구나. 느낌이에요. 약간 음. 밍밍한 것보다는 그래도 짜서 좀 물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간이 좀 있어야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본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또 일본 음식이 뭐 다 짠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또 담백한 음식도 있으니까 아, 네. 맞아요. 뭐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네. 다 맛있지만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곳들이 있는데 네. 우선 딱 일본 대표 음식으로 저는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오코노미야끼 또 일본의 음식이잖아요. 죽이죠. 그렇죠. 이게 오사카에 치보라는 곳이 있어요. 치보? 네, 아마 몇 호점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음. 그 치보라는 곳에서 오코노미야끼랑 맥주를 마셨었는데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오코노미야끼와 맥주. 침 고인다. 네. 거기서 저도 지금 비르라고 하죠. 하잖아요. 비루. 네, 남아비루. 남아비루. 아. 근데 그 철판에서 이렇게 앞에 구워주시는데 이렇게 마요네즈를 뿌리는데 되게 아. 묘기처럼 막 해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예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하지 않았나. 좋습니다. 근데 뭐 워낙 맛있는 데는 더 많으니까 한번 네. 그래도 가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네. 스시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네. 스시. 네, 워낙 맛있는 스시집 요것도 되게 많은데 네. 또 잘못 가면은 괜히 너무 비싼데 조금 실망하는 스시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초지로 스시라는 곳을 갔었어요. 여기 네. 저희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곳인데 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긴 약간 회전 초밥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쟁반에 나온다고 해야 될까 직접 바로 만들어서 올려주는 정식처럼 이렇게 딱 정식처럼. 나오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초지로 스시. 네, 그래서 막 실패하시진 않을 거다. 네, 오사카에 가면 치보와 초지로 소시를 기억하라. 네, 그런 추천해드리고 말씀이셨고. 싶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요런 거 다
사전에 그 좀 검색을 해보고 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뭐 나카자키초 이런 뭐 오렌지 스트릿 이런데 그런 네. 거리들이요. 네, 거리나 이런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하는 스타일보다는 네. 페이스북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거 보고 되게 좋은 곳 있다 이러면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블로그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블로그 이웃분들이 가셨던 그런 아, 데에서 좋다. 조금 영감을 받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제가 막 나중에는 또 검색도 해보고 네. 그렇군요. 아니, 물어보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네. 정보력이 저랑- 좋았나요? 저랑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말씀하신 데 한 군데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색을 안 해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러인데 아,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냥 진짜 유명한 데만 뭐 가보면 된다고 생각을 큰 스팟을 찍어 놓고 이제 그 주변을 좀 나중에 여행을 천천히 해보는 스타일이신 거죠.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일단 그냥 간 거예요, 진짜.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라 네. 지금 듣다 보니까 막 되게 좀 그런데 좀 부끄럽네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행 나 스타일이 너무 있는 준비를- 거니까. 너무 준비를 덜 하고 갔나는 생각이. 저는 막 가가지고 먹은 게 그 도톤보리에 보면 타코야키 되게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간판이 문어 모양인 데가 있어요. 저 뭔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노래가 타코야키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중심 거리에 있는 네, 거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강 맞아요. 앞에. 네.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간판이 너무 웃기니까 음. 그 노래가 일단 타코야키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기는 그런- 간판이 약간 다 그런 식이에요. 막 되게 입체적이고 맞아. 맛있겠다 사 먹고 맛있으니까 또 그렇게 때우고 음. 솔직히 저는 음식보다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저도 술 또 좋아합니다. 아, 먹었던 것들이 있어서 뭐 좋아요. 술집 이름도 잘 모르고 참 부끄럽습니다. 네, 갑자기. 뭐 여행의 스타일이 또 다른 거니까. 뭐 네. 저도 네. 또 이렇게 즉흥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행 기간이 좀 여유로우면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네. 이제 이렇게 또 짜여진 여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짧게 그렇죠. 이제 이 기간 안에. 그럴 땐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이 안에서 또 내가 가보고 싶은 데는 가고 싶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아까 영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맛집처럼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맛집은 검색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많이 가는 것 추천을 같아요. 받아서. 네. 아, 그렇게. 왜냐면 맛집은 워낙 광고도 조금 많고 그쵸. 사람마다 맞아. 입맛도 너무 달라서 음. 좀 실패하지 않는 법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 얘기를 많이 해봤고 네. 잠시 쉬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